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성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성 표현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하려면 제 작업의 핵심 주제인 근육질 남성형 펄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펄이는 동물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여성형 펄이나 귀여운 펄이 등등 다양한 펄이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근육질 남성형 펄이의 매력을 느껴서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안 넘기세요. 넘기면 안 되는데. 좀 더 연습해볼게요.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펄이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왜 하필 이런 근육질 남성형 동물 캐릭터에 끌렸을까? 그냥 인간 근육질 남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소재만으로는 남성미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소재를 빌려와서 의인화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저 비유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짐승남이라는 비유적인 표현같이. 네. 그래서 짐승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서 남성미에 야성미가 더해지고 남성미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막상 남성미를 주제로 작업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탐구를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사람이면 다들 성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왜 우리 사회는 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은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화사 퍼포먼스 문제도 있고요. 1992년에는 즐거운 사라 탄압 사건도 있었고요. 이 사건은 야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마광수 교수가 처벌받은 사건인데요. 참고로 이 소설에서는 강간이나 수화성애 같은 비윤리적인 주제는 다루지도 않았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행사를 하나 기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섹슈얼한 이미지를 주제로 한 행사였고요.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제가 펄이에 빠지게 된 계기가 결국 펄이의 성적인 이미지에 매력을 느꼈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기획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무대 자체가 있는 바를 개관해서 DJ를 초청하고 나이트클럽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섹슈얼한 이미지를 전시하는데 이때 작품을 공부할 때 자극적인 이미지를 우선 선발한다고 안내를 했고요. 다만 성기 등 민감한 장면은 스티커로 검열해서 전시하고 작품 구매 시 스티커를 제거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청소년 입장 불가 행사임을 강조했고 신분증 검사 및 전시물에 대한 안내 또는 경고를 받은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행사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네. 좋아요. 네, 좀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요. 상처를 많이 받은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긴 했어요. 근데 뭐 비판을 읽어보니까 내가 참 더 생각을 해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대충 대답 다 들었다고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니면 대답이 해주실 분 계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네. 너무 이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딱 말하세요라고 말하면은 네. 사실은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관객간의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갑자기 너 말해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앞에 질문 한 개 나와요? 네, 약간 이제 바로 물어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도하는 질문, 유도한 제스처가 좀 추가되는 중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공감을 일으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딱 물어봤을 때는 대중과 함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약간 푸시하는 게 끝이라 가지고. 네.
근데 아마 저 질문을 하긴 해보면은 저는 출연했다는 뒤에 뭔 얘기를 하실지 아니까 그런 생각인데 이 질문을 하면 뒤에 있는 얘기를 앞에서 꺼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를 풀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뒤에서 해결될 질문이 나오면은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뒤에 아껴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게. 그래서 그러면 더 라이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획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재검토 후엔 이뤄져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주제 말고도 제가 좀 실수를 좀 하기도 했어요. 홍보 이미지 수위 조절을 실패해서 불쾌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한 말씀이 이건 것 같았어요. 성적인 걸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건 큰 행사로 만들지 말고 음지에서 조용히 즐겨라. 그리고 그런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조용하게 성표현물을 즐기시는 분이 계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서 성적인 것을 욕망하는 것이 나쁜 걸까? 라는 질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행사 관련된 비판을 읽어보는데 성을 즐기거나 성표현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해방을 외치고 싶었는데 우리 사회는 이미 성해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성해방을 넘어서 과하게 해방된 성이 불쾌한 사람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이 책을 인용을 하자면은 욕망해도 좋다를 외치는 시대는 끝나고 성적인 이미지를 안 볼 권리를 지켜달라라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성해방이 이루어졌고 과하게 해방된 성이 불쾌한 사람까지 등장을 했다면 왜 저는 아직 성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뭡니까? 두 가지 좋은 거랑 나쁜 거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둘 다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메모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안 좋은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성해방이라고 하셨는데 성해방이라는 게 사실 지금 작업하고 계신 작업물에 비해서 그거는 성해방에 대한 것들보다 일단 퀴어에 대한 명확한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퀴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퀴어에 대한 성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되게 모순적인 순서에 어긋난다는 차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퀴어라는 건 장르를 따졌을 때 퀴어라는 게 단순히 성에 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혹은 이제 텍스트적으로 그런 퀴어의 문화를 다뤘을 때는 분명히 이제 독특한 특이한 형이학적인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따라서 성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성해방을 이루어냈을 때는 자연인의 신분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틀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먼저 하고 해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하려는 게 그거예요. 뒤에서 네.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건데 그건 뒤에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해방이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서 누구로부터 해방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회적 성해방이라는 단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슈라이브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방금 작품을 올렸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봤다는 관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진 성해방을 원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음. 네,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그룹 대 그룹별로 해방을 원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커뮤니티나 작품이나 네. 작가나 뭐 관람객 입장 그 입장의 성해방을 이뤄내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성해방이 뭔지 네. 네. 제가 원하는 성해방은요. 일단 사회적 성해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성해방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란물 포르노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해방 운동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들 합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걸 밀어주자. 이걸 성해방을 시켜가지고 저 권력을 뒤엎어버리자. 그런 입장에서 다들 단합을 해가지고 성해방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거 내가 보기엔 좀 기분 나쁜데 어쩔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좀 이 정도는 사적인 공간에서 즐겨라 그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 서양에서 성해방의 역사가 그렇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건 근데 사회적인 거죠. 법적으로는 성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아직도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뒤에서 말할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성표현물을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로 잠재적인 불법적 음란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사회적인 성해방은 이뤄냈는데 이제 법적인 성해방도 이뤄내고 싶다 그건 거죠. 작품으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작품 설명을 뒤에 할 거긴 해요. 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하나만 더. 네. 네, 들어볼게요. 이게 사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금 전 같은 거에서 만약에 문화적인 차이나 사회적인 차이로 오류를 두고 서구권과 동양권의 차이를 두고 하면은 분명히 태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바로 옆 나라 이웃나라만 일본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일본에 성을 지었을 때 그쪽에 성해방의 이름에 성을 지었을 때 숲에서 자란 나의 뭐 그렇게 좀 뭔가 어디서 은밀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름 자체에다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구권, 동양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려면 그게 사례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적인 것에 얘기했을 때 법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조항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정말로 성해방을 이뤄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들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뤄냈다라고 보고는 간통죄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 인간의 권리에 대한 수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리는 사실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요. 인간이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랑에 대한 권리를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사례를 짚으시고 그 다음에 성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되게 굉장히 잡히실 거예요. 책을 잡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작가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법, 뭐 조항 이런 단어보다는 그거를 작품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다. 네. 그거를 해방을 원한다.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사회주의적인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반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법 얘기 잠깐. 오케이, 이제 좀 빨라야 돼. 네.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아이텔에서 이번 행사랑 관련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한 작품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는데요.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작품은 히말라얀 아우마주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이 컬렉션은 서울로 이민 온 저기 그림에 있는 라이더 리스라는 전쟁 난민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인데요. 저는 이 라이더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설치 작업, 평면 작업,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고 있어요.
라이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지는데요. 지금 아이테르에는 라이더가 스트리퍼 클럽에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마주하는 공간을 구현해 주었습니다. 라이더는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뛰쳐나오고 스트리퍼라는 직업을 선택할지 말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요. 관객분들께서는 라이더가 당시 받은 충격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설계를 해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라이더가 스트리퍼로 활동하는 장면을 게임에도 꼭 구현을 해보고 싶어요. 우선 성노동이라는 장치가 이야기 내에서 범죄 조직의 흠막을 캐내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 또 성노동을 통해서 라이더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검역을 의시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라이더라는 인물이 어쩌다가 이런 감정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렸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미지를 다 가리고 글로만 묘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표정이나 미세한 뉘앙스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매하디 애매한 저기 243조, 244조 음나무 관련 법조안 때문에 즐거운 사라 꼴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 즐거운 사라 판결에 근거가 된 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성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즉 법익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몇 개 띄워드릴게요. 아니고, 네.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보셨습니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법적으로 들어가서 대답이 잘 안 나올까요? 아니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집회와 첫 번째 별사 자유잖아요. 제일 최근에 근래 사회 상황을 따져보면 대구에서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열렸죠. 네.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호주 표시장이 별로 못하게 많았죠. 네. 그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그거는 사람들 통행 방해해서 그런 거잖아요. 얘기하세요. 아예 얘기해. 단순히 통행 문제가 방해 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근거를 갖다 대는 거고 네. 그 우수권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솔직히 말해서 정치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단순히 통행 방해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분이 분명히 한 10분, 두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부터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퀴어 축제나 우리가 문화 축제에 대해서 성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좀 아마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히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아마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왜 그것이 분명히 반대되었고 혹은 왜 찬성되어야 될지 논의를 따져봐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근데 퀴어 축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퀴어 축제는 그냥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 말고는 딱히 막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취향의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누군가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다 흑막을 다 뜯어보고 나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퀴어나 네. 이런 게 다 종교랑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 뭐 힌두교나 이슬람처럼 막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종교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근방에 되게 청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미 나라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힌두교 종교 자유를 위해서 그 근방을 싹 다 갈아엎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까지 네. 그래서 단순히 법 내기를 했다가
법적인 질문 들어왔을 때는 작가 입장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네. 진짜 뭐라 하게 돼요.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저는 그냥 작품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해버리면은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제21조 이것밖에 없어요? 어, 21조를 빼지 그러면. 저 두 개가 헌법에 관련된 거고요. 형법은 방금 전 슬라이드 적어요. 이것만 해요. 음. 제 생각에 이것만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책이 나오면 네. 복잡해지니까 네. 빼는 게 좋은데. 헌법은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은 이거를 참고 자료 정도로 아예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분명 이런 식으로 쉬운 이제 지나가든가 아니면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를 나의 의견이 내가 이거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뭔가 평가받을 수 있다. 네. 법을 평가하거나 작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질문자에게 창의력을 후원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걸 뭔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런 법이 있다?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많이 단어만 바꿔도 돼요. 성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법의 존재는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 반대로 역으로 물어도 돼요. 혹은 성표현을 지키는 법은 있을까?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데 과연 이걸 지킬 수 있는 뭐 그렇게 나오는 아무튼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지식인 되시더라고요. 바꿔봐요. 이건 뭐 보시고 네. 근데 어쩌죠? 그러면 그 뒤로는 네. 저는 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말하는 거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유도할 때 네. 그거를 이제 같이 이 잘못됐으니까 명백하게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상대가 내가 어느 정도 중의적인데 내가 이게 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 이 정도로 흘러가야 그 리액션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그런 쪽으로 작품의 제안을 받았다. 네? 제안을 받았다. 네. 겪었던 거. 창작 과정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장애를 받았다. 장애를 입었다. 저 앞에 작품 얘기했잖아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그것만 할까요? 전 차라리 그래서. 근데 시간- 이제 그걸 조금 더. 시간이 근데 좀 그게 많이 오버된다. 한번 일단 그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 비중을 높여. 아무튼 해볼게요. 준비해온 것대로. 네. 네. 우선 우리나라 대법원은 음란물 자체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성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란물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란물 자체가 유해하다는 주장은 성도덕주의적인데요. 성도덕주의 사상은 성해방 이후로 주류 사상에서 물러났고 또 한국도 사회적 의식상으로는 성해방을 이뤘으니 성도덕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모든 음란물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일부 음란물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일부 문제되는 음란물에 집중을 해보면은 음란물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게 한다. 또는 비윤리적인 주제를 다루는 음란물의 생산을 제한한다.
그럼으로써 비윤리적인 음란물을 소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정도의 법이 있겠는데요. 근데 한국의 성표현 자유 제한은 이거랑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생산을 막는다든지 비윤리적인 주제를 검열한다든지 하는 건 애초에 성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성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음란물이 잠재적으로 불법 음란물이니까 도둑의 비유를 해보자면요. 사람을 때리는 건 비윤리적이니까 도둑이 도둑질할 때 사람을 때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저 말은. 그래서 지금 성표현물에 대한 한국의 법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판단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음란함이나 공중도덕, 사회윤리 같은 판단 기준들은 판사 또는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불법 음란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적 분류 없이 거의 모든 성표현물을 잠재적 불법 음란물로 취급합니다. 윤리적으로 만들었던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이야기를 다뤘던 간에 모조리 불법 음란물이 될 수 있고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선 간주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제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성해방을 이뤄낸 우리 사회 분위기에 알맞게 성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엇이 불법 음란물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간추려서 법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주제인데요. 만약에 성표현의 자유를 맞이하게 된다면 창작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질문 너무 어렵나요? 질문은 괜찮은데 네. 방식이 조금 어려워. 너무 복잡한 단어를 썼나요? 아니면 내용이 납득이 잘 안 되시나요? 오히려 제한적이고 구체적일수록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확 풀어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아성애적인 성촬영물을 만들고 싶다는 작가가 있어가지고 아동 배우를 갖다 쓰면 그건 일단 우선적으로 아이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제한해야 될 거, 확실히 제한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소아성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우를 노동력 착취를 하는 그런 성착취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법 체계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이랑 딱히 안 나쁜 것들까지 싹 다 묶어가지고 너네들 다 잠재적으로 나쁜 거야 라고 묶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네, 성제한을 한 법이 있다. 네, 그리고 표현 자유가 시한된 세상의 책임 무엇일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식 흐름으로 따져지면 이제 이게 법을 인식하고 규제를 인식하고 이제 그러면 창작자의 책임이 뭘까 보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법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옛날 거 하고 있다. 네. 이런 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설명하고 이걸로 전환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책임은 너무 많아요. 이게 법 관련한 페이지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창작자의 책임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바꾼다고 하면은 차라리 마광수 교수님의 그 페이지를 뒤로 빼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면 마광수 교수님이 쓰셨던 그 책 소설이나 읽어보시면은
약간 손톱이 되게 긴 여자 뭔가 그렇잖아요.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광수 교수님의 창작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좀 사회가 바뀌어 나갔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표현 자유가 어떻게 조금 더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좋은데 위치가 맞아요. 좀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나오면 됐어요. 생각을 하고 나오면 나는 슈라이벤이 겪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면서 좀 만족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 위치만 좀 질문 위치가 좀 앞쪽에 이제 그 창작 활동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오다가 이 질문이 나오면 맞는데 앞에 계속 뽀뽀뽀뽀뽀뽀뽀뽀 하다가 이게 막딱 나오면은 네. 사고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전환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음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주 시절 작가님이 한 올해 초부터 공연도 준비하신다고 작품이랑 책이랑 논문이랑 텍스트를 아주 많이 읽고 준비하셨는데 저 근데 가서 울 것 같아요. 아이, 너무 긴장되고, 제가 사실 저 행사 준비하면서 욕 너무 많이 먹어서. 저 그냥 이거 하고 좀 치워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줄여 나가는데 있어서 쓰신 아주 예쓴 발표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분해야겠네요. 네, 다음은 여러분 기다리시던 이상한 작가님인데 그래요? 이 따로 PPT 자료 같은 건 혹시 필수적인 건가요? 아니 필요 없어요. 네. 네, 이상한 작가님의 말씀. 저는 이제 발칙한 공론장에서 예술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맡았고요. 먼저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기 전에 예술의 기능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예술의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예술은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즉 어떤 거냐면 형상의 매개를 통해서 감정과 사상이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집단의 성향을 맞도록 감정, 상상, 사상을 조직하고 통일하며 방향을 정한다 라고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이 이제 사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 사이에는 이제 사람이 있고 대중이 있습니다. 대중이 이제 예술과 혼합되어 문화를 만들고 그런 문화가 사회를 만들고 그러므로 예술은 대중을 이끄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풀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가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사회의 구성 요소인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 예술과 결합해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이제 사회를 더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전과 분쟁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술은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는데요. 예술은 항상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대중들과의 소통 속에서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며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오늘날의 진정한 예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이 이렇게 시대 정신을 예술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영할 수 있던 이유에는 예술 작품이 작가의 개인적 이유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예술가들은 사회에 속해 있고 시대에 속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고 작품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감상하는 대중들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술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회적 기능만 강조하게 될 경우에 국가 이념에 반대되는 작가를 숙청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정치적 도구로 왜곡을 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 견해가 존재를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 이제 예술은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예술이 없는 사회를 가정을 한다면은 이성만 남아있는 딱딱하고 그런 활기 없는 사회로 저희 인간이 가진 감성이 표출될 기회가 없이 빠른 속도로 퇴화했을 겁니다. 문화도 없어질 것이고, 예술은 예술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력을 담아서 동시대 사회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출을 해내고, 대중은 그걸 보고 개인의 해석과 함께 느낌으로써 우리의 감성이 메마르지 않고 더 많은 영감과 꿈을 가슴에 품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예술의 창조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를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예술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것들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발전하는데, 예술과 사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술은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술에 대한 학술적 정의고요. 더 나아가서 작가 본인, 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간의 대뇌는 자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이제 뇌량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뇌는 주로 이성적, 논리적, 언어적, 수리적, 분석적, 합리적인 측면을 담당을 하고 있고, 우뇌는 이제 감성적, 직관적인 그런 시각, 종합적,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 뇌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세포를 연결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연결망인 수상돌기와 시냅스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술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은 주로 우뇌랑 관계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받는 의무교육, 학교교육이 대부분 좌뇌 편향이기 때문에 자연과 예술 활동으로 뇌를 조화롭게, 우뇌를 발달시켜서 좌뇌, 우뇌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더 뇌를 발달시키고 나은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뇌 발달에 예술활동, 미술활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술은 이처럼 활발한 뇌 활동이면서 인지 능력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서 사회의 가장 큰 요소인 사람을 낫게 만들어서 더 나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가의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저 작가는 저런 표현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은 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똑같이 흔히들 아트페어 같은 데 나가면 비하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잘 팔리는 그림이라고 하죠. 귀엽고 예쁜 것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작가 스스로 깊은 고찰을 통해서 나오는 작업들, 매번 그런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은 스스로를 관람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품을 마주하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이 특히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SNS나 이제 짧은 영상들이 도파민 회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현대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회로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떨어진 집중력, 그리고 이제 고장난 도파민 회로를 훌륭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장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과학 연구들은 이제 예술 감상이 단순한 지식과 시각 정보 습득이 아니라 창의적 과정임을 증명을 하는데요.
감상을 하는 것이 관람자의 지각, 감정이 참여하는 과정이고 개인적 방식으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술 창작과 감상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뇌 활동이고 인지 능력의 향상을 굉장히 해주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현대인들의 떨어진 집중력과 고장난 도파민 회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술의 기능에 조금 더 파고들어서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예술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진 인증에만 치우친 전시회 관람 태도는 예술의 기능을 저하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없어. 미치겠다. 아니, 그 처음 예술의 기능에 대한 의미가 너무 좁아서 마지막으로 가서 좋겠어요. 예술의 기능을 한 가지로 모아준다. 아 근데 예술의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 마지막 도파민은 내가 도파민이 안 되지만 그 부분만 빼고 예술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의미에 대해 해석해 준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나 근데 이 얘기를 함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도파민 얘기를 뺄까요? 네, 그 부분은 빼고 그 예술이 하나 만들어준다는 그 부분은 마지막 하시게 되면 잘다 아니 첫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호흡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이 참여한다는 기분이 안 드는 거죠. 약간 가르치는 느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잘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질문 전에 그러면은 이 서론을 조금만 줄일까요? 질문 학술적인 그 구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기능은 시작하잖아요. 거기를 늘리고 학술적 전해를 줄이고 네. 질문 그리고 아예 학술적 정의를 본인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말을 해주는 것도 좋고. 왜냐면 학술적 정의가 반복되기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준비하는 네. 거예요. 나는 앞에 부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저는 다 이제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네. 좀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셔도 되는데 그 얘네 잔다니까요. 질문하는 시간을 최대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여기 앞을 여기 제가 줄일게요. 여기 뭐 명찰 내고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냐 딱 봤을 때 전화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전화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명해서 그거 되게 좋아요. 지명해서 물어봐요. 아 그래도 돼요? 아, 그래요. 명단 늘렸죠? 명단을. 네. 세대 대표님, 우리 그 명단 공개드릴게요. 그 보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왔으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드릴게요. 그거 누가 왔는지 리스트를 공유해드릴게요. 바로 체크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짱큰 분들 호명하면 좀 네. 좋아요. 스코어를 제 핸드폰 보고 왔네. 오시는 선생님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시장을 쓰라고 해주실 분이 황영식 대표님이라고 있거든요. 황영식 대표님이 동아대에서는 이제 옛날에 미술을 가르쳤던 전임 교수였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다루아 패션이라고 또 김미옥 대표님, 패션이요. 김미옥 대표님 그분도 되게 예술 좋아하시고 또 소유순 대표님 바로 첫 번째로 혹시 참여하시겠다고 도와드린 것도 같은데 근데 이거 사실 성우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네, 거기에 그래서 근데 좋은
좋은데 좋은데 같이 물어보면서 하네. 네. 하면서 다 생각합니다 하고 네, 내가 좀 말했다 싶으면은 내가 한 1분 넘었다 싶으면은 질문해야 돼. 네. 사람들의 그 집중력은 길지 않아서 말하다가 이제 1분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앞에 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부분 나는 그런데 다 다르지? 다 다르구나. 그래서 근데 뒤에 질문 준비하고 있어요. 질문이요. 질문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뜨거운 감자라 해야 될까? 이슈 될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 돼. 질문거리는 먼저. 뭡니까? 예도가는 시각 자료는 없이 가능한가요? 네, 시각 자료는 딱히 필요한 건 없어가지고. 내가 잘 것 같아가지고. 제일 좀 뭔가 토론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질문을 하나. 예술의 상업화는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 이제 수염 자르세요. 네, 하루 종일요. 이거 사업한가요? 이제 그 한번 지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장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죠? 예술의 사업화. 예술의 사업화의 대한민국 역사를 처음으로 찾아보면 공공미술 1%라는 법이 있어요. 아시죠? 몰라요. 공공미술 1%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네, 대한민국 역사사에서는 이제 건물을 세울 때 항상 건물 이제 뼈대를 세울 때 계획을 하고 기획서를 쓸 때 그 모든 총 예산의 1%는 공공미술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미술의 그 법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어디서 따왔냐? 미국에서 따왔어요. 근데 미국은 이전에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공공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미술 1% 법이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공공장소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떠오르세요? 지하철. 지하철, 화장실? 화장실, 공원. 공원, 그냥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 자, 그렇다면 공공과 공론의 차이는 뭘까요? 공론이요? 네. 저희가 지금 공론회를 하고 공식적인 있지만 이야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암묵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다 같이 수준 위로 올리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현대적 의미로 공론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예를 들어 이상국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 틀어놔요. 그럼 이상국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론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어원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미술 1%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의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시작을 했는가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이 모든 것이 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완전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이에요. 하면 되겠다. 똑같이 하세요. 완전 부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그래.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거죠. 근데 1% 법이 어디가 부정적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1%법의 부정적인 거는 해당 작가가 시작 전에 정해져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선별 기준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선별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맥입니다. 로비한다는 게 네, 부정적인 거.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것들이 모든 그 선별 기준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나 제한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어진 규제나 법률 조항이 없어요. 나쁘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 1%법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이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저희 쌍둥이 빌딩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역사적으로 아픔인 거잖아요. 이제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예술가들한테 동물을 띄웠어요. 여기를 어떻게 이 자리를 꾸밀 것인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딱히 그런 공모나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이슈도 없을 뿐더러 저희도 이제 작가다 보니까 알잖아요. 뭐 할리스에서 뭐 무슨 공모전이 나왔다. 뭐 하고 나왔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정식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 건데
거기 붙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신진 작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신진 작가가 없고 이미 그 사람은 그 기업 아니면은 다양한 뭐 카페에서 많이 했던 사람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획일화가 되고 정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상업성 때문에. 저도 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작가 초반에는 개인적 경력도 없고 단체적 경력도 없고 뭐 상도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냥 공모전 아무데나 넣어도 아무데나 안 됐어요. 그렇죠. 경력이 생기니까 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 맞아요. 근데 그 경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업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력이 어디서 또 계속 붙고 있냐. 뭐 이 재단에서 계속 밀어주는 작가인 것도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많이 연관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네. 아 그리고 또 처음 전시가 사실 첫 전시가 좀 인맥이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제일 예를 들어 모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대한민국 제일 저기 어디야 저기 서울에 그 서울숲에 있는 빌딩 하나가 어떤 분의 건물이요. 그 건물에서 건물주기 때문에 거기서 전시를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또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건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작가는 취미로 시작을 한 건지 혹은 이제 본업으로 생계를 위해 시작을 한 건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조금 되게 정형하게 있지 않나. 또 잘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충분히 네. 그러니까요. 끝날 것 같아. 지금 10분 지난 거 아니에요? 네, 성분이 근데 예술의 이게 틀리면 이상 접근이면 이상 접근 맞죠? 김상입니다. 난 헷갈리잖아요. 물어봐. 토스에 아니면 진짜 알겠어. 5개 말고 하나 준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도 바로 시간 거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재밌는 거 같아요. 이 주제 재밌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이렇게 와서 주제는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지영 작가님께서 저 그날은 서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막 적고 피드백 주실 거 적으려면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네. F. 공문의 파일 안에 있어요. PDF. 자, 기대가 됩니다. PDF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잘안 봤습니다. 이거 PDF 아니어도 PPT로 네. 하나 넣어놨어요. 들어왔습니다. 와. 일단 이걸 띄워놓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167 시각예술팀에서 활동 중인 배우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극으로 먼저 예술을 저는 연극으로 예술을 먼저 접하고 퍼포먼스랑 시각 예술까지 다양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예술 공간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2번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 넘기시고 이거 왜 넘겨주시고 안 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작품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말할 때 이걸 근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지워야 될 것 말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오타 있어요. 유가 없어요. about us. 미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단락 동안 다 넘겨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네, 작품. 여기 이거 띄워두었고 시작하기 이전에 이 작품은 AM1257의 첫 번째 작업물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작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기해줄게요. 얘기하다 보면 저 보면 화면이 넘어가면 보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넘어가면 그 화면 네. 보면서 네,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네, 작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작가는 시를 쓰고 배우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편집을 통해 비디오 아트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나중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립 영화의 장면에 쓰이기도 했고요. 실험극의 무대화가 되기도 하면서 전시장에는 미디어 아트로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 예술은 한 가지의 장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도 파생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작가님이나 예술업계 종사자분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구현해내는 데에서 저희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문화를 접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랑 가장 밀접한 가상 공간, SNS나 포털 사이트까지 포함이 된 이 가상 공간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만약에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리스트 말해주셨던 거 물어볼게요. 그분한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단순히 말하면 VR 전시도 있고요. 저도 사실 제 작품을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하거든요. 게임 같은 거, 전 게임도 예술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사실 미술관과는 잘 안 하잖아요. 미술관에 모니터 띄워놓고 키보드 놓고 게임하라면 안 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배포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터넷은 예술 작품을 공유하기 위한 가치가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또 대답해 상응해줘도 돼요. 네. 근데 지금 국현미에 보시면은 게임 사회라는 전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국현미까지 갈 수 있던 이유는 전 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제가 게임을 하는 게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네. 거기서 퀘스트를 깨고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작가의 의도도 네. 그런 게임이 이 세상을 만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요. 공감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시간이 아직 없습니다. 네. 얘기 듣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문화 예술계가 이제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노출이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 전 충분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 인정해야 할 예술적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정보 속에서 뭐 진실과 거짓이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알고리즘이라는 제한적인 정보에 오히려 노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뭐 광고의 배너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사실 기재가 아니다든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의견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부가적인 정보에 의해 온전히 작품을 즐기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노출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상당한 무료함과 피로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뭐 전시 작품의 홍보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작품의 의도나 창작자의 가치관까지는 충분히 전달하기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의 문화예술 공간이 뭐 좋은 해결책을 주지 않을까라는 입장인데요. 과거에는 전시장이 작품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조성되는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다면 뭐 현대에는 대학 공간이나 뭐 갤러리나 뭐 유휴 공간 같이 공간에서 주는 자유로움과 몰입감이 있고 또 실험적이고 다양하게 도전하는 예술가들로 인해서 비교적인 편안한 분위기로 저는 공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에서 느낄 수 없는 감각과 현장성을 살려서 오늘날의 전시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모두가 예술을 접하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작가님, 네. 혹시 취미로 하는 예술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취미로 하는 예술이요. 네. 어. 저 이거 할 거니까 오늘 동안 다 정해 주셔도 돼요. 네. 네. 취미라. 어. 이게 좀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저도 예술가가 돼야겠다 해서 예술가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미로 시작을 했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시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술이 맞는 취미가 네, 취미도 뭐 예술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든지 작가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작가 노트나 작가 바이오 같은 기본적인 게 정리가 되고 전시도 하고 작품도 사고 팔고 뭐 이런 언어적인 기본적인 약간 작가라는 직업에 걸맞는 뭔가 틀이 갖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뭐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전에는 이제 취미. 오히려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작가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더 탐구하게 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작가님처럼 자기의 노력이나 재능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예술로 녹여냈다면 저는 충분히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술의 공간, 예술가의 가치는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사회적인 측면은 저희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충분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가에 대한 타이틀로 인해서 깊게 탐구하시게 되셨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현상이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살짝 바뀌었는데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실 취미로 말하는 예술은 저는 미술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미술과 예술의 차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사적으로 시작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근데 예술은 공적인 이야기로 끝 맞춰서 이거에 대해 알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고민하는 지점을 끌어올려주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넘겨주시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AM1257의 기획전입니다. 높고 낮음을 뜻하는 도두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동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연극형 퍼포먼스와 다양한 그래픽 아트를 선보인 프로젝트인데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 전시로 인해서 관객들은 일상생활에서 동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팀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객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여기 넘겨주시고 네, 여기 띄워주시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현상과 고민을 나누는 이 예술은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또 뭔가 반응이 없으면 지정하겠습니다. 듣고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물질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되새겨주고 인정시켜주는 역할도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고 그런 예술가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선정하고 표현하는데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네. 공간 대표들한테 마이크를 좀 돌리고 싶어요. 제가 이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혹시 여기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질문이 있을까요? 또 넘어가거든요. 아니면 그 공간지기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할까요? 아 예. 공간 운영자들 오거든요. 세워 잘했네. 맞는 말 같은데. 근데 근데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 있긴 해요. 만약에 저는 이제 그 질문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기 이전에 예술가 이전에 난 취미를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럼 난 예술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막연한 질문들 있잖아요. 막연한 질문들이 오면은 사실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가 이전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한 개를 따기 위해서 대형을 대학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술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시 경력이 사실 전시 경력이 입사 경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시 경력은 전시 경력일 뿐 입사 경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 경력을 쌓으려면 우린 또 토익과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건데 입사 경력과 전시 경력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인 기본적인 정시 경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넣으면 좋을 거예요. 이게 만약 후에다 질문이 들어온다면 방지 차원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 하나를 만들어 가는 네. 오케이. 이게 아, 공간 운영자들한테 말 돌리고. 이거 네. 저 한번 써줄 때 이렇게 예. 여기서 아니 한 번. 포스를 해드릴까요? 아 그래. 이게 뭔가 질문 하나 만들어. 난 궁금해요. 난 궁금해요. 저한테 하셔도 되고 저한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막 저한테 하시고 내가 이 질문을 딴 너무 시아폭탄처럼. 네. 네 질문 한번 생각해보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기게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하는 정도. 네.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으로. 사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예상하기를 마지막 때 우리 기억나죠? 우리 같이 얼굴 보고 했던 거. 그때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 조명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조명 아니야? 엄청 많죠. 그 조명은 조도수도 일단 아니에요? 갑자기? 할수 있어요. 다 끌 수 있어요? 다 끄고 오케이. 문제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만약 예를 들어 이쪽이 문제라고 생각을 어이가 해요. 없네. 이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와요. 저기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카메라 보고 하셔야죠.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화면 다 꺼주시고 화면 다 꺼주시고 불을 켜놔주세요. 네. 불을 켜 이거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조명 이거 해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한 명 있어요. 한 분 계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 때만 제가 마지막 화면만 꺼주시고 앞에 무대 결성만 조명을 켜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라스트는 노리고 있었는데. 오케이. 예스. 너가 그런 식으로 할 뿐이야. 내가 항상 너 아니. 어디 가는데? 일자만 그 이제 혼자 이제 쇼 할 거예요. 원맨 쇼 할 거예요. 재밌겠다. 네, 쇼를 해야 재밌죠. 네, 원맨 쇼 할 거예요. 앉아서 가가주시면 돼요. 앉아서 줄 읽으면 동영상 새로 재미없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 찍어줘야 돼. 근데 저기 찍고 있잖아. 오케이. 나 진짜 미치겠다. 촬영하고 그러면 저는 일단 그거는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중분들 계시고 다 계시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끝나셨잖아요. 네. 딱 끝나시면 이제 나와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앞선 이지영 작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작가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돈 안 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일단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재밌게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좀 나름 좀 화목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해봤을 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주신 주제는 혐오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혐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새를 되게 싫어합니다. 네, 비둘기. 저는 비둘기를 싫어합니다. 이지영 작가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빨간불을 싫어합니다. 신호등의 빨간불. 대표님께서 어떤 부분을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거예요? 네, 싫어하시는 질질 끄는 거 싫어하는데. 질질 끄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왜 비둘기 싫어해요? 저 비둘기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그 평화의 상징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대가 따라서 변질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혐오도 마찬가지로 변질되는 것이 계속 저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소통의 오류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작가시거든요. 이 그림은 40년 전에 좀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구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과를 지구에게 해야 될지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를 딱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게 없겠죠? 이 붙이는 마이크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요? 아 이거는 마지막에 핸드마이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마이크로 얘기를 할게요. 이 사과는 사실 지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사과, 지구가 많이 아프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가 만든 사회와 문화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을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갈등은 사실 저희 몸매에 비유하자면 근육과 같아요. 활동, 운동, 숨쉬기, 사실 이런 것들이 모든 갈등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은 찢어지고 붓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런 것들을 발전하면서 세대가 정해지고 세기가 정해지고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자, 이 갈등 해소해야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저는 제가 말했던 거는 성 갈등이잖아요. 그 성적 표현물을 즐기고 싶은 사람, 성적 표현물이 싫은 사람. 근데 전 그 두 사람이 뭐 싸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도 어떤 갈등을 겪으십니까? 저는 갈등이라는 게 그 개인과 개인은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뭐 집단과 집단, 그리고 이제 가치관과 가치관의 대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런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모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집단만 살아남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당도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적절한 적절한 규칙 안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지구는 별입니다. 먼 우주에서 관측되기에는 별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고유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성이라고 믿고, 저희가 속한 이 4명의 작가, 한 명의 기획, 총 6분. 이 6명이 만든 소우주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면 공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공존하자, 그리고 같이 살아가자, 공존과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각자 쏟아져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같이 살아갈 우리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바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예의 없고 건방지고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윗세대, 그 윗세대까지 어우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공존과 공생의 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침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희곡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불 끄려고요. 불 딱 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곧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뼉을 쳐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손뼉을 칠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한 손을 들어 다른 손을 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손바닥을 칠 것이고, 이 행위를 연거푸 반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텔은 공명성 대표님과 이상국 작가님, 슈라이든 손인종 교육님, 이지영 작가, 김상현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강대 대장이네. 움직이게 될 근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게 방금 이지영 작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그 이상의 질문은 이제 사실 이 워드 어떻게 끝내려고 했냐면, 여기까지가 저의 퍼포먼스였고, 이 퍼포먼스는 공짜였습니다. 끝내고 잠깐 금방 튀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은 공명성 대표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러고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낼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하지 말고.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네, 한 번 더 김상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세요! 다 나가야 돼. 아이고. 지직을 필요가 없어.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단상에 올려주셔가지고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할게요. 네. 아 그거 있네. 네. 나와주세요. 네. 작가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작가님들 가운데 가시고요. 네, 가운데 가시고. 이것도 해야 된다 진짜. 네, 가운데 가시고. 나가시지 마시고 안쪽 들어오세요. 아 깨알 현장감 쩔어요.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디렉터님이 촬영하실 거예요. 촬영하실 거고 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사진은 이제 그 단톡방에 그 문자로 안내해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부산의 예술, 한국의 예술이 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거죠? 뒤에 끝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후에 이제 더 이제 많이 길어지면 이후로는 이제 소그룹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단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서 얘기한다면 단상을 놔두고 서서 얘기해 줍니다. 아니면 단상 없어도 돼요. 저 이거 들으면 돼. 사실 드는 게 더 돼 있어. 아니 다른 분들 모르겠다.